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이 기업 8월 세계 1위 됩니다. 지금 자사주를 정말 열심히 몇 개월 연속 쓸어담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면서 충분히 저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기념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고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입니다.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이 기업 8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자사주를 이 폭락에 누가 사고 있느냐, 누가 자사주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제가 최근 흐름만 일단은 가지고 왔는데 8월 1일, 31일, 30일, 29일, 26일, 25일 할 거 없이 그냥 계속 보시면은 이 자사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열심히 체결을 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7월 정도는 시장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8월 1일까지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전체 이 자사주 매입 기간이나 규모로 봤을 때는 이 정도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요만큼 뭐 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 전체 규모를 열어보면은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모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현대 인프라코어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고 전쟁이 좀 더 격화되면서 급락세가 나왔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관심을 안 가지다가 다시 2월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거의 뭐 평당가는 이 가운데 8,000원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매일 열심히 사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충분히 지금 관심을 자사주에 대해서도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이 사실 지금 이 저가 구간을 깨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시장은 많이 하락했지만 주가 자체는 저가도 지금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모은 데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미국 대선의 격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쪽으로 조금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승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트럼프 해리스 싸움이 확정이 났습니다. 카몰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대진표가 확정이 났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해리스의 싸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리스 부통령 스스로 대선 경쟁의 모멘텀이 변화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에서 이 자진 이제 그만하겠다 얘기를 하고 해리스 지지 발언을 남기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지지 발언을 남기고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할 때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불러온 대선 열기가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전 도선 당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뜨겁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흑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지율 상당히 핫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만큼 좀 핫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게 공화당의 일단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더독이 해리스 부통령이고 일단은 탑독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역전을 하냐 마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개 경합주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7개 주 가운데 4개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절반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진짜 분위기가 바뀌고 있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라는 거죠.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11% 앞섰고 애리조나와 위스콘신, 네바다주에서는 각각 2% 차이로 제쳤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이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상태고, 조사 결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자진 사퇴 후 여론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100% 이게 맞는 여론조사입니다, 설문조사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인원수가 총 해봤자 뭐 1000명, 많으면 3, 4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나게 신뢰도가 있다라 볼 수는 없지만 분위기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새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조지아주 유세를 시작으로 경합주 공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그냥 하면 되겠지만 결국에는 경합하는 곳, 그러니까 어디로 기울지 모르는 곳을 공략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한다면 사실 원래 지지율이라는 건 한쪽으로 쏠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더 뭔가 임팩트 있거나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줄어들어요. 왜? 어차피 내가 될 건데. 근데 만약에 내가 될 것 같았는데 누군가의 등장으로 내 지금 지지율이 흔들리고 위험하다? 그럼 당연히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라는 건 한쪽으로 몰리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왜? 긴장을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고 내 자리가 불안불안해야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지지율이 오를수록 트럼프 정책이 강화되거나 또는 그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분명 뭔가 더 임팩트 있는 발언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지지율을 뺏어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책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암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볼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자신이 11월 재선에 성공하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건 젤렌스키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 회담에서 공정하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사실 평화 이런 얘기 나오지만 결국에는 전쟁 끝내라 뭐 이런 멘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려운 전장 상황과, 그러니까 사실 돈도 없고 힘들고 사람도 많이 죽었고 힘들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에 직면해 러시아와의 협상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2차 평화 정상회의를 준비할 것이며 이때엔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재건에 대한, 특히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실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득되는 일만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엄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지원해줘야 돼? 나 지원 끊을래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도 지속적인 전쟁을
자존심만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좀 미리미리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좀 협상하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헝가리 총리도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다시 된다면 나도 종전 중재를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뭐 사실 EU에서는 너가 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지원에서 EU가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왜? 미국은 지원 끊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다른 것도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을 감축할 것이다. 감축이 되면은 전쟁을 저절로 멈출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곧 비판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중단 언급들이 늘어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 이후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다? 우크라이나도 사실상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종전이나 이 언급을 강하게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내주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 내주냐? 우크라이나 땅인데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크림반도랑 도네츠크주 왜 내줍니까? 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주고서는 종전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이내의 약 3분의 1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라고 대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고 끝내자. 야, 옛날엔 나도 주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안 주면 안 끝나. 야, 그거 주고 빨리 끝내자.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영도 양도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들 좀 지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쟁이 너무 오래 끌고 가니까. 핵심적인 이유는 지난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희망이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끌고 있는 상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전망도 영향입니다. 야, 미국에서 지원 안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말이 안 되지 않아? 야, 빨리 끝내자. 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실제 지금 국민들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도 작년까지는 땅을 내주면 안 되지라는 분위기였다면은 이제는 아, 그래도 내주더라도 우리 빨리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3배 이상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확인했고요. 추가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수감자 교환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러시아랑도 어느 정도는 지금 유대감, 저렇게 말하면은 이 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고 강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강경하고 러시아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그래도 어느 정도 유대가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평화적인 무드, 평화적인 분위기가 계속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수감자 교환이 튀르키예에서 이뤄졌으며 20명이 풀려났다고 튀르키예 관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반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 기자와 풀 휠런 전 미 해병, 러시아계 미국인 기자 알수 크마세바가 석방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실제로 이분들이 됐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수감자 교환은 이뤄진 건 맞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번 수감자 교환 합의에 따라 억류 중인 수감자들을 러시아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 그들은 자유롭다라고 말했고
러시아에서 구속된 이들의 석방은 외교와 우정의 결과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적인 무드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면, 특히 강경했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렇게 해결이 조금씩 평화적인 분위기가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겠죠. 그냥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H3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자고 하는 거고, 마침 자사주도 열심히 사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H3 현대 인프라코어는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고,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H3 현대 인프라코어의 영업이익은 8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 금리가 높은 상태고 하다 보니까 중장비가 사용되는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줄고 힘들었지만, 이제 금리 인하 기조고 거기에 큰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다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하다라는 거죠. 건설기계 판매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물류비와 프로모션 비용,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 근데 이제 금리도 인하되고 그 다음에 큰 정책도 있다고 한다면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라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재건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건설기계 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더라 부분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코스피가 많이 하락한 것 대비해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사실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간에서 열심히 지금 자사주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구간, 이 박스권 안에서 자체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린 현대인프라코어 좀 이 관심을 계속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부터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된 상태고 현재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걸로 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아까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HBM, 그 다음에 EUV까지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적어야 되나요? 안 적어도 됩니다.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HBM EUV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죠. 이거 누르면 맨 밑에 제약바이오 HBM EUV 비만 치료제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고요.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그 다음에 추가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2일, 1일, 31일, 30일, 29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다 올려드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정리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무료입니다. 전부 다 얻어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